아파트의 층간소음이나 때마다 오르는 전셋값 걱정이 없는 나만의 집을 꿈꾸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도심의 자투리 땅이나 낡은 가옥들을 싼 값에 구입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짓는 이른바 협소주택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욕실과 침실이 있는 호텔 느낌의 4층, 주방과 거실이 있는 3층, 사무실로 쓰는 2층과 여가 활동을 위한 카페 분위기의 1층, 44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삼각형 땅위의 공간은 이렇게 층층이 알차게 채워져 있습니다. 쉬러 갈까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 이제는 안 해요. 우리 집이 더 좋은데 어디가. 도심의 낡은 주택을 싼 값에 매입해 개조한 덕에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5% 돈이 적게 들었습니다. 하지 말아라 하는 말들 되게 많잖아요. 애들한테. 일단 그런 게 없다는 거. 곧 완공될 이 건물에는 모두 4집이 살게 될 예정입니다. 4집이 수직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대로 공간을 꾸밀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건축비는 한 집당 1억에서 2억 원 정도입니다. 집을 짓는 데 드는 비용 자체는 되게 싸요. 예상외로. 문제는 땅값인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작은 땅, 짜투리 땅. 이른바 협소주택들은 한때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도시 외곽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이 도심의 자투리 땅에다 초소형 집들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의 일본과 비슷한 경제 상황, 날로 증가하는 싱글족과 실버세대. 전문가들은 협소주택이 우리에게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택 공급이나 또는 다양한 주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고, 사는 사람의 개성이 담긴 작지만 아름다운 협소주택이 주거 문화의 변화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내일 결정됩니다. 4선의 이주영, 3선의 유승민 후보 2파전인데요. 천연우 기자입니다. 이주영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제정책과 원활한 소통, 그리고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청 관계, 잦은 충돌 등 불안정한 리더십으로는 당이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겠다면서 대통령을 밀쳐내는 것은 위기를 키워서 당청이 함께 벼랑 끝으로. 유승민 의원은 지난 2년간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도 잘못한 만큼 과감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면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내는 당청 관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이 전시이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변화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 방송사들의 노조 파업 당시 파업을 지지했던 유승민 의원의 인터뷰를 두고 양측은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좀 심사숙고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제가 그 인터뷰도 아니었습니다만은 어느 한편을 든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지난 2012년 유 의원은 총선에 앞서 자신의 대구 선거사무소에서 언론노조와 정식 인터뷰를 갖고 불법 파업일 수 있지만 노조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매의 머리에 카메라를 달고 찍은 영상입니다. 매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습성과 동선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접근이 제한적인 극지방이나 하늘, 바닷속을 동물들이 직접 카메라를 메고 영상을 찍어서 연구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높이로 직접 촬영한 생명의 비밀은 어떨까요? 이정신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극의 외델 바다 표범, 바다 얼음 위에서 쉬다가 얼음 구멍이나 틈으로 잠수해 활동합니다. 그런데 머리에 고성능 영상 기록 장치를 단 이 녀석은 연구 대상이자 조수입니다. 300m 깊이 깜깜한 얼음바다를 최대 1시간 동안 잠수하고
숨을 쉬기 위해 다시 좁은 입수 구멍을 정확히 찾아 되돌아오는 전 과정을 연구진 대신 스스로 영상 기록합니다. 이 기록들을 분석하면 바다 표범의 특별한 길찾기 능력의 힌트를 얻을 걸로 연구진은 기대합니다. Research project to study the possibility that Weddell seals use a magnetic sense to navigate. 반대편 알래스카에선 북극곰 4마리가 카메라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온난화로 줄어드는 서식지에서 생존 방식을 자세히 전해주기 위해서인데 남은 먹잇감이 꽁꽁 얼면 물에 던져 녹여먹는 행동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덤불을 헤치고 날아 수풀 속 꿩을 잡는 이 추격 장면의 주인공은 사냥꾼 참매입니다. 머리에 20g 경량 카메라를 달아 매의 시선을 따라가자 먹잇감이 움직일 때와 아닐 때 각각 다른 비행 전략들이 비로소 분석됐습니다. 인간의 관찰만으론 다 알기 힘든 생명의 비밀들이 카메라를 맨 동물들의 눈높이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흥미로운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요리사들의 대결인 요리 월드컵 보키즈 도르인데요. 권수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찌고, 굽고, 썰고, 다듬고. 주어진 시간 5시간 35분 동안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요리는 고기와 생선 각각 12인분씩. 올해 결승에는 뿔닭과 송어가 식재료로 제시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전쟁터 같은 주방에서 세계 최고의 요리사를 향한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맛은 물론 창의성과 팀워크, 재료 낭비 여부까지 심사의 대상입니다. Championnat du monde quelque part. Donc c'est le sport à très haut niveau, donc beaucoup d'entraînement. 스탠드를 가득 채운 각국의 응원 열기. 그래서 요리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보키즈 도르.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예선을 거쳐 24개 결승 진출팀을 가려냈고 이들 가운데 올해 15회 대회 우승은 노르웨이 팀이 차지했습니다. 한국 대표팀도 결승에는 진출했지만 입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우승 상금은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상금보다는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세계적 스타 셰프로 단숨에 올라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쟁은 월드컵 축구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권순표입니다.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을 옮기는 모기는 정말 성가신 존재죠. 그래서 모기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아예 씨를 말리려는 이 야심찬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논란도 거셉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암컷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아 전염시키는 말라리아. 한 해 평균 60만 명이 사망합니다. 댕기열, 치쿤구니아 같은 열대 질환의 매개체도 모기입니다. 이런 모기를 퇴치하려는 노력은 첨단 유전공학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해 항생제의 일종인 테트라사이클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수컷을 만드는 겁니다. 이 물질은 자연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끼들도 대개 죽게 됩니다. 이런 자멸 유전자를 가진 수컷 330만 마리를 야생에 풀어 6개월을 관찰한 결과 모기 개체 수는 96%나 줄었습니다. 모기 정자에 X 염색체가 형성되지 않도록 조작해 암컷 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6세대를 지나니 번식률이 급감해 실험 모기의 90%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변형 모기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모기의 천적인 박쥐수가 주는 등 생태계 교란 위험도 큽니다. Cram something down my throat that I don't want. 올봄 유전자 조작 모기를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포하는 방안을 미국 식품의약국이 심사 중인데 인터넷 반대 청원 사이트에 13만 명이 서명하는 등 연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이발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냥 추억의 장소 같은 느낌이신가요? 이발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유림 기자의 보도 보시죠. 흰 가운 걸친 이발사의 가위질과 면도 거품. 한때는 미용실에 2배 넘게 있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미용실이 6배 많을 정도로 삼색등이 돌고 있는 이발소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장과 구두, 액세서리까지 갖춘 패션 매장 안쪽에 이발소가 자리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30, 40대 그루밍족이 주요 고객입니다.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이발소를 좀 더 많이 발전시키고 좀 더 많이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만들어 봤고요. 이발사는 모두 남성, 손님도 남성만 받다 보니 구렛나룻부터 눈썹, 코털까지 미용실에서는 주저했던 요구들이 여기에선 자연스럽습니다. 미용실은 여성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불편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찾아오니까 남성적인 느낌도 많이 나고. 커다란 삼색등이 그려진 또 다른 이발소. 바버샵으로 불리던 5, 60년대 미국의 이발소를 본따 칙칙한 분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대신 미용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습식 면도는 그대로입니다. 아버지랑 이발소를 가게 되면 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받아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또 느낌도 좋고요. 남성 패션 시장의 성장과 함께 퇴물, 퇴폐의 이미지에 갇혀있던 이발소가 새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흔히들 50견이라고 말하죠. 팔도 들어올리지 못할 만큼 어깨 통증이 심한 질환입니다. 이름처럼 50대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요. 진통제만 먹고 시간을 끌다가는 병을 더 키우게만 됩니다. 김재원 기자가 치료법 알려드립니다. 손자를 돌보며 이른바 황혼 육아를 하는 60대 송정자 씨. 어느 날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그때부터 왼팔로만 아이를 들었습니다. 진통제만 먹다 늦게서야 병원에 갔습니다. 머리 감을 때도 이 손으로 하죠. 이제 아픈 오른손으로 하죠. 이게 여기가 말을 안 들어보잖아요. 밤이면 잠을 못 자겠어요. 어깨에 충격을 받거나 많이 써서 첫 통증이 생긴 뒤 어깨를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을 감싸는 주머니가 수축됩니다. 그러다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고 심한 통증이 따라오는 게 50견입니다. 움직일 때 아픈 통증이 생기면 안 움직이게 되고 안 움직이게 되면 또다시 어깨가 굳습니다. 굳으니까 또 통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악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지만 지난해 진료 인원 중 60대, 70대도 각각 20% 이상을 차지했고 15%는 40대 환자였습니다. 어깨 통증이 1, 2주간 계속되거나 밤에 더 아프면 50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의들의 설명입니다. 이럴 경우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아픈 어깨를 움직이는 운동 치료와 주사 치료를 함께 받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김재홍입니다. 국제 멸종 위기종인 해마는 중국에서 많이 쓰이는 꽤 비싼 약재인데요. 제주에서 이 해마를 약재와 음식 재료로 수출하기 위해 대규모 양식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머리는 말, 꼬리는 원숭이, 배는 캥거루를 닮은 해마. 몸을 직각으로 세우고 조그마한 지느러미로 움직이는 해마는 생김새만큼이나 희귀해 수족관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국제 멸종위기종이자 관상용으로만 사용했던 해마를 음식 재료와 약재로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양식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해마는 혈액순환과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약재와 음식 재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조 해마인 경우 1kg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등급 한우 가격보다 최고 50배 정도 비싼데 해마 생산량의 80%를 소비하는 중국에서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렇게 비싼 거를 먹을 때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주는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마 대량 양식에 성공했고 내년에는 월 50만 마리로 올해보다 생산량을 10배 늘릴 계획입니다. 수출로만 한 해 600억 원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어제 제주 해군기지 군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농성 천막 철거 작업에 투입됐던 해군 장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은 오늘 아침 서귀포 시내 한 모텔에서 제주 방어사령부 소속 장모대위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발간 배경에 대해 논쟁을 일으키자는 게 집필의 본래 취지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고록 집필을 총괄한 김두우 전 정책홍보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이 참모진과 회의를 갖고 앞으로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결정될 때 회고록이 참고 자료가 되면 좋겠다며 참모들에게도 논란이 될 발언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아시안컵에서 감동의 준우승을 일궈낸 우리 축구 대표팀이 조금 전 귀국했는데요. 선수들은 팬들의 응원에 감사를 표하며 더 큰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전은칠 기자입니다. 감동을 선사한 대표팀의 플레이는 공항의 인파로 이어졌습니다. 대표팀 도착 3시간 전부터 입국장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선수단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슈필리케 감독과 주장 기성용, 깜짝 스타 이정엽 등 주축 선수들의 등장에 큰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담담했던 선수들의 표정에도 그제서야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저희가 부족했던 점을 좀 더 발전시켜서 다음 대회에서는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수단은 귀국 환영식에서 이번 대회의 순간순간을 돌아보며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정말 저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다 잘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대표팀 은퇴와 맞물려 화제의 중심에 섰던 차두리도 아쉬움 섞인 당부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대표팀에서 더 이상 뛰는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여기 있는 후배들에게 꼭 똑같은 응원과 성원을 많이 보내주셔서 또 다음 선수들은 이제 각자 소속팀으로 복귀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됩니다. MBC 뉴스 전은칠입니다. 최나연 선수가 LPGA 투어 시즌 개막전인 코츠 골프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값진 우승이었는데요. 김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챔피언 퍼트는 짧았지만 인고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2012년 CME 그룹 타이틀 홀더스 이후 26개월 만이자 50경기 만의 우승입니다. 후배들은 선배의 우승을 한껏 축하했습니다. 최나연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최종 합계 16언더파를 기록했습니다. 리디아 고와 장하나, 미국의 제시카 코르다를 한타 차로 짜릿하게 제쳤습니다. I think I was waiting this moment so long, and I played it so well front nine, but I think I was a little nervous and. 공동 2위에 오른 리디아 고는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할 예정입니다. 올해 17살 9개월로 남녀 골프 통틀어 역대 최연소입니다. 이전까지 최연소 세계 랭킹 1위는 21살 5개월의 타이거 우즈였습니다. 환상적인 이글샷을 성공시킨 박인비는 공동 13위에 그치며 세계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프로배구 한국전력은 거한 삼성화재를 침몰시켰습니다. 마지막 5세트에서 레오가 지치며 점프 높이가 급격히 낮아졌고 그 틈을 이용해 정광인이 멋진 수비와 공격으로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전력은 팀 역사상 처음으로 5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시현입니다. 프로농구에서는 최하위 삼성이 10연패의 수렁에 빠졌는데요. 연패의 부담 때문일까요? 보기 드문 자유투 실수까지 나왔습니다. 낮 동안에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활동하기 괜찮으셨죠? 내일은 추위가 더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서 출근길도 무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볕에 수은주가 영상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상 입춘인 수요일까지는 평년 기온 웃도는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맑은 영역에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대기 정체로 인해서 강원 영서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광주 영하 3도, 창원 영하 2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강릉이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목요일에는 영동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